2부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끔 이제 사무실에 사전에 예고 없이 오는 분이 계신데요. 그건 제가 참 만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밖에 잠깐 출연자들과 만나러 나갈 때도 있고, 또 정보 입수차 밖에 잠깐 나갔다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오시면 제가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무실에 오실 때는 신원을 이야기를 하고 사전에 꼭 약속을 잡아서 오시고요.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사무실 방문을 조금은 좀 사양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보고 집회도 좀 자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좀 큰 장소에서 별별 특강을 하는 또 생각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하시고 그때 뵈면 좋겠고요. 또 저보고 이런 걸 해달라 저런 걸 해달라고 주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솔직히 저는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일을 하기에도 매우 벅찬 상태입니다. 제가 정당도 아니고 또 무슨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저런 제안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저한테 열심히 좀 제보해 주시고요. 제가 하는 스타일로 계속 싸워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출연자에 대한 이런 사람 좀 불러라, 저런 사람 불러라, 이 사람은 좀 안 좋다 이러는데요. 제가 사실 여태까지 출연하신 분들 중에 한번 출연을 하면 웬만하면 그분이 사정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그냥 갑니다. 제가 과거에 방송국에 다닐 때 하도 출연을 가지고 더러운 꼴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 출연자들에 대해서 좀 미약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고쳐가면서 그냥 가려고 하지, 출연자들에게 나는 수준이 좀 안 되니까 나오지 마라, 이런 시청자들의 요구를 저는 말 못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 일하는 스태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저보고 누구 좋은 사람 모릅니까? 저도 많이 알지요. 근데 그런 사람 또 연락하면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런저런 걸 제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유명한 분이에요. 꼭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해서 제가 또 어렵게 시간을 냈더만은, 제가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저를 만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요, 제 소신과 주관대로 가야지 대중에 휩쓸려 가면요, 사실은 이런 일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한국당이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제가 한국당의 황교안 체제에 대해서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전당대회를 할 때 27, 28일이 미북 회담 날짜로 잡혔을 때 연기하고 투쟁하라 했죠.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 되기 직전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 될 건데, 되면 오늘 밤 새워서 미북 회담에 대해서 강경 투쟁을 좀 해라. 그리고 입장을 다 반대한다고 밝히라 하니까 그것도 안 했습니다. 자, 되고 난 뒤에 문정권 폭정을 저지한다라는 추상적인 말을 해요. 이런 말은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저보고 한국당의 황교안 체제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불쾌한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그 불쾌함 감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싫다고 떨어져 나가시든 구독을 취소하든 그건 그분들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제가 기껏해야 황교안 소모품 정도로 인식되었다면 저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엊그제 어떤 분이 SNS에 댓글을 다셨는데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황교안이 너무 강경 투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투쟁은 저 황장수나 그런 데 시키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했습니다. 그래, 위험하고 천한 거는 황장수나 하고, 그래서 너들은 꽃길만 가다가 문정권하고 적당히 해서 가다가
나중에 문정권 망하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주워 먹으면 된다 생각한단 말이냐. 저는 그런 글을 단 사람은 그 인간성의 문제가 매우 큰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야말로 뭐 보수에서 내가 뼈다귀 하나 뜯어 먹었습니까? 그렇지만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하고 있고요. 솔직히 피해도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수를 대변하는 한국의 유일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한국당이 지금 미북 회담이 결렬되는 국면에서 요 며칠간에 보이는 태도가 아주 의아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원내 복귀를 위한 회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당 전당대회도 끝났고 2차 미북 회담도 끝났고 빅쇼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12월 27일 김용균 법안을 처리한 이후에 처리할 민생 현안이 수북하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한유총, 유치원 3법, 무슨 달렉 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는데 거기에 따른 근로기준법 변경, 그리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칼 들고 설치거나 이런 사람들, 체육계 폭력 근절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거다. 그러면서 나경원은 지난 28일 미북 회담 결렬로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생긴 상황이다. 가급적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국회를 갖다가 공전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나경원이부터 한국당은요. 뭐였습니까? 네 가지를 내걸고 있었죠.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신재민 청문회, 그 다음에 조회수 선관위원 자진 사퇴. 이 기회주의적 한국당은 감히 문재인, 김정숙 두 사람의 드루킹, 김경수 문제와 관련한 재특검을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어젯밤에 뉴스나 이런 데는 개점 휴업 더는 안 된다.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김태우, 손혜원이, 신재민이 조회수, 그 다음에 그 드루킹 재특검 이런 문제가 안 받아지더라도 거의 복귀를 하려고 그러고 복귀할 명분으로는 국회에 들어가서 미북 회담을 따진다고 합니다. 밖에서도 못 따진 것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 따져가지고 뭘 따진다는 겁니까? 자, 오늘 한국당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미북 회담에 대해서 한국당이 신중 모드다 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중 회담에 대해서 왜 한국당이 신중 모드입니까? 한국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미북 회담 결렬이 안타깝다. 미북 회담 자체가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이유의 미북 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미북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북 회담 자체를 전혀 비판하지 못하고 미북 회담의 판이 이상한 대로 흘러 들어가도 그것조차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지켜보고 있고, 지금 미북 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모양으로 지켜보고 있다. 자, 미북 회담을 비판하다가 국민들이 안타까워해서 한국당이 바가지를 뒤집어 쓸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겁니까? 자, 한국당은 미북 회담이 결렬되고 난 직후에 아무런 합의나 진전 없이 회담이 결렬된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언뜻 보면 이게 민주당의 성명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도 3.1운동에 대해서, 황교안도 3.1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3월 1일 날도 미북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한국당 입장에서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결렬된 날 안타깝다고 하면서 미북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짤막한 성명을 냈습니다.
자, 이번에 미북 회담 결렬을 가지고 정부 여당을 공격했다가 한국당이 단판 결렬을 바란 듯한 인상을 주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구한 날 여론 역풍 신중 모드. 예? 그래서 4.27 판문점 때도 별말 하지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작년 9.19 평양 합의에 대해서도 끌려다니고 그리고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끌려다녔습니다. 정말로 한국당의 한계고요. 황교안이 들어서도 이것은 전혀 고쳐지지 못하는 특유의 저는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놈의 미북 회담 결렬을 비판한다고 역풍을 맞아요? 정말로 이런 수준의 자들이 보수 야당이라면서 한국 사회를 끌고 간다는 데 회의를 금할 수 없습니다. 황교안은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외부 행보로 재래시장을 방문한다 합니다. 너무나 진부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북 회담이 결렬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보수층에 안 좋은 소리가 들렸지요. 11년 동안 해오던 키 리졸버, 44년 동안 해오던 무슨 독수리 훈련을 완전히 없앤다. 그리고 대대급 훈련으로 격상시킨다면 황교안은 첫 행보로 미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것이 저는 제대로 된 이 행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뭔 재래식 시장을 가요? 자, 문 정권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 보수 야당이 미북 회담이 처음부터 그런 수준, 트럼프가 비핵화를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회담에 나간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비핵화 회담이다. 그런 비핵화 회담은 하지 말라고 해야지요. 당장 요구하는 쪽이 있고 무슨 수구 꼴통이라고 비판을 해도 꿋꿋이 밀고 가면 어느 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비핵화 평화 사기쇼가 완전히 거짓임이 입증이 될 건데 그거 하나를 하지 못하고 안타깝다. 그러면서 재개되기를 희망한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수 야당입니까? 그러면서 재래식 시장 방문이나 해요. 제가 당대표 같으면 주한미 대사 좀 한국당에 오라고 해가지고 아니 당신들 왜 그따위로 하냐고 그러고 한미연합사를 방문해서 훈련 중단하면 앞으로 제대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돈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야당이 그 돈은 얼마든지 내도록 하겠다. 국방비가 47조가 넘어가는 나라에서 뭔 놈의 몇백억을 150억 정도 든다며요. 그걸 갖고 그 지랄을 하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교안은 국회에서 원래 해동인 초월에 문희상이가 주최하는 모임에 간다라는 거예요. 문희상이 이해찬, 황교안,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를 불러다가 이제 그냥 뭐 덕담을 나눠요. 그래서 이 매달 한 번씩 당 대표들을 불러서 말을 하는데 회의도 아니죠. 서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데 이날 해동은 2차 미북 회담에 대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나경원은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과 3월 임시국회 열기 위한 협상을 지금 벌인다고 합니다. 자, 이 3당 원내대표는 지금 손혜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외교 관련 상임위의 현안 질의 등을 놓고 오늘 최종 단판을 짓는다고 합니다. 단판이 아니라 어제 이미 뉴스에 한국당이 김태우 특검이나 손혜원 국정조사, 신재민 청문회, 조회수 사임 등에 대해서 크게 주장하지 않고 원내 복귀를 하려고 한다라고 보도가 다 됐고, 민주당은 원내 복귀하면 한국당이 미북 회담 결렬 등에 대해서 물을까봐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복귀를 하는 걸 받아들여야지 어쩌겠냐라고 웃기는 표현으로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3월달 국회는 복귀해달라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 한국당이 복귀하려니까 아이 좀 귀찮겠네 라고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4년에 세월호가 가라앉고 난 이후에 5월 달부터 150일, 9월 말까지 민주당은 민생을 저버린 채 세비는 받아가면서 150일 5달을 국회를 공전시켰습니다. 교통사고, 재난에 대해서 5달을 국회를 공전시켰습니다. 지금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탄력 근로제 6개월이니 무슨 스포츠 폭력 방지니 한유총 상법이니 그게 민생과 관련해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한국당 안 들어가면 나머지 알아서 처리할 거 아닙니까? 자,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을 하는 부분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보이콧을 했는데 한국당이 요구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았는데 이제 황교안이 됐기 때문에 설거머니 국회를 들어가야 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결국 황교안 뽑힐 때까지 국회를 좀 공전시켜라. 이래서 공전시키다가 황교안이 됐으니까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황교안은 주초에 인선 발표하고 솔직히 뭐 이런 거 인선 누구를 발표하든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민생 방문을 한다. 그러면서 그 민생 방문으로 처음으로 일 새벽에 재래식 시장을 찾아가서 상인들과 대화를 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당초 취임 첫날 28일 아침에 새벽 시장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현충원 참배와 3.1절 기념식 참석 일정 때문에 미뤄졌다는 겁니다. 취임 1승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전투를 선언한 황 대표가 대여 투자 동력을 살리기 위한 일정으로 해석된다. 저는 그렇게 전혀 해석이 되지 않고요. 민생 방문해서 시장 간다는 것은 그거는 모든 정치인이 상투적으로 하는, 영화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상투적이라서 지겨운 클리셰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황교안 주변에 있는 참모들 뻔한 자들이 뻔하게 새벽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대화해라. 경제 나쁜데. 그래야 경제를 살리는 자기 주자처럼 보인다. 뭐 그거겠지요. 어디에도 안보에 대한 절실함도 보이지 않고 미북 회담에 대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입장이 보이지 않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수 야당이라고 하고 이런 자들 편든다고 황교안이 비판하지 말라고 저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저도 이제 선을 긋고 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한국당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정 조율을 거쳐 곧 봉화마을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자택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황교안이 대선 다 된 것처럼 착각하십니까? 내년 총선 압승을 기대해요. 개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자, 황교안은 4.3 보궐선거에 창원에 출마하길 바랍니다. 창원에 성산입니까? 노회찬이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당 대표로서 거기서 이렇게 싸워서 올라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내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창원에서 과거에 황교안은 거기서 무슨 뭐 검사 때 일했던 과거에 연고도 있다며요. 그래서 황교안은 지금 이 좌파들은 창원 성산 재보궐선거를 놓고 이 좌파 진영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무슨 작은 정당들끼리도 지금 단일화를 진척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하고도 단일화를 지금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과거에 권영길이 2번 됐고 노회찬이 또 이쪽으로 가서 당선이 된 지역구죠. 그리고 과거에 이 창원이 요즘은 뭐 그런 뉘앙스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만은 이 PK 지역의 노동운동의 이 핵심이었죠. 경상도의 노동운동의 핵심이 이 창원이었습니다.
민노총이나 통진당의 후신 세력인 민중당 그리고 정의당 이런 데서 단일 노동자 후보를 내서 그 후보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 후보와 또 단일화를 하자. 이런 부분이니까 황교안이 창원 성산에 출마해서 이런 후보들과 싸워서 저는 황교안 출마하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통영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좀 있고요. 시골 지역이고 이미지도 안 좋으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성 통영 이기고 여기 창원 성산에 이기면 PK 지역에서 문재인은 끝났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그러면 영남 전체가 이제 다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의 영역으로 다시 복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생 연후에 살타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당이 PK 지역은 거의 민주당에 뺏겨버렸고 TK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당의 본거지인 PK 지역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에 황교안이 나서라는 겁니다. 야, 이것도 위험하다고 무슨 전라도 출마라는 것도 아니고 서울 강북에 출마하다는 것도 아니고 경남 창원 성산에 출마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위험하다고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당 대표로서 자기 헌신이나 열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서 한국당이 내년 총선으로 가는데 당 대표부터 헌신적으로 총대를 메고 싸웠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보수에 가장 결여된 것이 앞으로 가자 싸우자 해놓고는 다 자빠져 버리고 싸우는 사람이 없었던 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자, 박근혜 촛불 탄핵으로 몰려갈 때 누가 제대로 싸웠습니까? 그때는 다 별로 싸우지도 않고 이제 와가지고 서로 책임들 묻고 난리인데요. 그때 황교안이 총리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봤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나라 넘어가는 거 다 지켜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황교안이 이제는 반성의 의미에서라도 창원 성산에 출마해서 당선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국당이 총선으로 가는 기반을 이렇게 굳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미북회담 결렬에 대해서 다시는 그따위 미북회담 하지 말라고 할 용기도 없고 신중 모드고 그리고 뭐 하나 얻어내지도 않고 나경의 시켜가 이제 국회로 원내 복귀하자. 내가 돌아왔으니 국회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재래식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대화로 내일 새벽에 당대표 첫 행보를 한다. 자, 그러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된 데 대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자, 이런 한국당 수준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런 자도 대표라고 그래 모시고 잘 해보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보수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요. 할 말을 그때그때 파격적으로 할 수 있고 몸을 던져서 할 수 있는 일은 파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자가 한국당의 리더가 되어야 한국당이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문재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사의명의로 된 집에 의료보험을 내지 않아서 집이 압류되었다 한 지가 언젠데 한국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 발표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거 말하면 뭔가 캥깁니까? 한국당이 그 등기부를 입수해가지고 폭로를 해왔을 건데 등기부에 뻔히 있는 말도 겁이 나서 못했습니까? 정말로 한국당요. 답이 없습니다. 황교안요. 이것도 저것도 겁나고 시장이나 다니면서 요리조리 뺀질뺀질하게 당대표 하고 싶으면요. 당신도 곧 비대위에 쫓겨나게 될 겁니다.